이제 배는 떠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향해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첫 번째 제1장 경호학과 경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경호학과 경호라고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경호라는 걸 한번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보죠. 경호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호의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드라마를 보면은요, 호위무사들이죠. 그죠? 나를 누군가가 호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경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옛날에는 그냥 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주인님을, 그죠? 우리의 주인님, 우리의 주군을 내가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모셔야 되겠느냐? 목숨 걸고. 그죠? 내 목숨 걸고 내가 죽더라도 우리 주인님의 목숨은 살려야 된다. 이걸 가지고 했었을 겁니다. 자, 아무 생각 없었겠죠. 그냥 주군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 내 위치가 이 위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현대사에서는요. 그렇지 않죠. 현대사에서는 내 목숨이 남의 목숨보다 그죠? 그냥 하찮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보호하는 기준은 그냥 무조건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겠죠. 두 가지적 기준이 나올 겁니다. 공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공. 자, 공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경찰이라든가, 그죠? 대통령 경호실이라든가 이런 공의 기준. 그러니까 공으로서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거고요. 사회 기준이 있을 겁니다. 사인이죠. 개인. 개인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인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돈 준 사람이죠. 나한테 돈을 많이 주면 내가 보호가 훨씬 강해질 거고 나한테 돈을 적게 주면 그만큼 보호는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에 줬냐에 따라서 보호 기준이 달라질 거고요. 공이라는 것은 나에게 돈을 얼마를 줬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돈일 것이고요. 여기는 위치일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달라질 거고 나를 보호하는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사인은 돈에 따라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달라질 거고 나를 보호하는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공경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사경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 경호가 있습니다. 자, 제가 현재 지금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로 있는데요. 이 중앙경찰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배우는데 그곳에 들어온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전부 경찰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일선 지구대 경찰서로 발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경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경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 개인에게 돈 받고 경호해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경찰들은 공무원이라는 형태로서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고 그걸로 월급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경찰의 임무예요. 근데 그 임무 중에서도 경찰의 임무의 형태에서 포함된 것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보호 기준이 좀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뭐 대통령, 뭐 국무총리, 그렇죠? 장관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럼 그런 사람들도 보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 국민보다는 좀 더 보호 기준이 강화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경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형태로서 판단되는 게 공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 사기업체에서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학생들한테 맞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우리 아이를 때리지 못하게끔 우리 아이를 좀 보호해달라 하고 돈을 줘가지고 사기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요. 그것은 사경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돈을 얼마를 줬냐에 따라서 보호성이 훨씬 더 강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위치와 돈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현실적으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위치적 근거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 것이냐 하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논란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왜 목숨을 잃어? 야, 네 목숨이 파리 목숨이야? 저 사람 때문에 네 목숨을 잃어. 그럴 필요 없잖아. 하면서 서로 싸울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싸움에서 나오는 결론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호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얼만큼 해주고 누구는 얼만큼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약속이라는 게 하나 나올 텐데 근데 그 약속을요 말로만 하는 약속. 야, 뭐 그렇잖아. 원래 그런 거지 말로 한 것이 약속이야? 이런 거 우리 많이 쓰죠. 나중에 해놓고 나서 그때 말로 그냥 장난이었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문서잖아요. 성문. 그렇죠?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법률이죠. 법률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는 공경호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나오는 거고 사경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나오는 거예요. 공경호만 법률적 근거 있고 사경호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경호도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 지키는데. 돈 받고 안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돈 받았으면 그만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사경호 형태도 약속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냐 기분에 따라서 오늘 기분 좋으니까 많이 해주고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조금 해주고 안 그러면 그냥 파기시켜버리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는 법률적 근거로서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오죠. 자, 두 번째 형태로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실제적 행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행위를 실제적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소적 행위의 근거에서 실제적 행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약소적 근거에 의해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법률이 이거다 하고 못을 박아 놓은 거죠. 그렇지? 그럼 어찌 보면 이것은 뭐예요? 정적인 현상이죠. 이거다 하고 못을 딱 박아 놔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정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자, 실제 행위는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 행위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법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슨 적 행위가 되냐면 동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행위하고 실제 행위하고 구분해서 우리 학문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행위는 이런데 이것을 약속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런 거구나. 자, 실제 사람들을 불러다 물어봅니다. 야, 호의가 뭐야? 경호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지켜주는 거. 어떻게 지켜주는 건데? 그냥 옆에서 나쁜 놈이 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는 것? 이런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들이 서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 그죠? 내가 목숨 걸고 왜?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목숨 거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아니야. 이게 호의야. 여기까지야. 여기 이상 하지 마. 여기야도 안 돼.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 있죠.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그게 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법률적 근거로서 구성되는 요 정적의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형식적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동적의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을 실질적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경우라고 이것을 실질적 의미의 경우라로 용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적 근거를 경호학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호학을 딱 펴면 첫 번째 나온 게 경호는 뭐냐? 그러면 경호는 실질적 의미의 경호가 있는데 그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우로 못을 박아놓은 거야 하는 전제가 딱 깔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호의 정의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우, 실질적 의미의 경우. 자, 여기는 연속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경우죠. 왜? 이 경우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아 이게 경우구나라고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우, 형식적 의미의 경우 이렇게 구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경우라는 의미를 잠깐 볼 때 경우는 뭐냐? 호의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호의의 모든 것을 우리는 경우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의 전제적인 내용의 근거를 형식적 의미의 경우, 실질적 의미의 경우로 나눈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 법, 기준. 이것만큼, 요만큼만 해.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는 것을 우리는 바로 형식적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가면 안 되죠. 파란불이 켜질 때 건너가는 겁니다. 하지만 바쁘면 건너갈 수 있잖아요. 차가 안 오면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실질적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은 건너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려요. 벌칙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벌칙금을 내야 됩니까? 아무 차도 안 오고. 그죠? 그런데 차도 안 오고 텅 비어 있는데 그런데 단지 빨간불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건너가면 벌칙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약속이거든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약속을 구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이행하겠다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자마자 이미 결론을 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뭔 법이 탄생했다면 그 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인정하겠다. 당신들을 대표로 보내놨으니까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우리는 다 따르겠다. 이런 주의적 논리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법률적 근거나 기준은 이것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입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법률적 기준이 바로 형식적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실질적 의미로서 판단된 것은 그냥 일반적 경우다. 이것을 실질적 의미의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우는 법, 기준의 근거에서 판단이 될 수 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다 형식입니다. 기준이다. 그러면 다 형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식적 의미를 읽어보시면 다 법률적 근거에서 나오는 기준이다라고 보세요. 이거 법에 있겠다. 이거 법에 있네. 법에 적혀 있는 거네. 그러면 다 형식.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우는 실제적인 학문. 그러니까 학문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학문은 뭐 할 수 있어요? 바뀌어요. 어떤 교수가 주장했냐에 따라서 바꿉니다. A 교수한테 배웠으면 B 교수한테 배우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학설이 있기 때문에. A 학설, B 학설, C 학설.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적 근거가 실질적 의미 학문은 바뀌는 것이다. 학문적 입장에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근거. 자, 경호관계법 형식이죠. 실정법상 형식이죠. 그리고 권한, 제도에 따른 구분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뜻을 보시면 되고 그냥 단순히 풀어놓은 거, 호의는 이런 거야 하고 단순히 풀어주는 형태, 본질적, 이론적, 학문적 입장, 추상적이죠. 구체적이 아니에요. 법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실제는 추상적이에요. 호의 그러면 뭔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추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형태에 의해서 나오는 실제적 어떤 행위에 불과한 것은 전부 실질적 의미의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1번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약속이냐 실제 행위냐. 그렇죠? 약속이냐 실제 행위냐. 여기서 우리는 모든 행태는 다 게임 오버가 됐다. 자, 이제 여러분들 1번 문제 나오면은 맞히실 수 있겠죠? 됐죠? 됐습니다. 됐을 걸로 봅니다. 두 번째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경우가 공경호, 사경호예요. 자, 항상 생각을 하는 경우죠. 자, 근데 공이라는 입장에서 판단되는 이 공경호와 여기서 사경호의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쪽을 더 훨씬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경호학이라는 의미는. 왜?
사경호의 의미는 돈 주고 하는 경호예요. 요만큼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형태로서 어찌 보면 계약입니다. 계약.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적 근거되고 이 문제점이 발생되면 민사적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결을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공경호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정해져 있는 경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경호라는 입장에서 전제될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분류를 시키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호의 분류성의 근거는 바로 두 가지적 근거에서 경호를 분류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통령 경호실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경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이라는 의미에서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서 가까운 나라의 일본을 하나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미국을 하나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의미가. 자, 우리가 먼저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요. 저 멀리서 총을 쏴버려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저격 사건들이 몇 건 있었죠. 뭐 레이거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최근래만 해도 이런 저격 사건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은 살해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 멀리서 저격총으로 팡 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서 막아봤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밀착을 해야 되죠. 그러면 경호 대상자 바로 옆에 서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는데 총이 어디서 날라올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당할 수도 있어요. 경호 대상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하겠다는 거냐?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성공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건 성공 기회를 말하는 거죠. 성공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게 미국이에요. 단지 미국은 그냥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최대한 밀집해 있으면서 총을 쐈을 때 잘 맞히지 못하게. 그러니까 막 보면은 이렇게 딱 동그란 색 해가지고 총알 형태에서 그 과격 형태가 있잖아요. 관역이지? 관역 표시. 그 관역 표시 어떻게 합니까? 막 움직여갖고 뭐 머리가 막 나오고 막 살고 쏠려고 다 못 쏘고 막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최대한 맞히지 못하게끔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가자 이겁니다. 자, 일본은 그냥 신변보호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점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대통령하고 경찰은 약간 달라요. 자, 경찰이라는 것은 그죠? 경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문제된 것이만 직간접적으로 유해 방지입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온 유해를 방지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공경호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있죠?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된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안전작용이에요. 모든 안전활동,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제된 게 바로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대통령 경호실, 직간접적으로 나온다면은 우린 경찰.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 경호실은 모든이라는 입장에서 전제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경찰이라는 형태는 직간접적인 형태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신변보호라는 입장에서 구성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이용되냐? 그냥 단순히 일본의 입장에서 취업을 하고더라. 그리고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것, 성공기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전제를 시킬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경호 개념을 봐보세요. 한국 대통령 경호실 모든 안전활동 나오죠. 모든에다 동그라미를 탁 쳐놓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모든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든 집중이다. 모든 거다. 대통령의 모든 하나하나는 다 경호해야 된다.
자, 한국경찰기관은요, 바로 이런 인사들, 주요 인사들, 경호 대상자의 신변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는 유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이 아니라 이건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들만. 그런데 대통령은 직접 간접적 영향 미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일본은 단순한 신변을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미국은 범행의 성공기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한국에다는 직간접에다 밑줄 하나처럼 되겠고요. 일본에다는 신변 안전에다 밑줄처럼 되겠고요. 미국에는 성공기의 최소화에다 밑줄처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경호적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경호학을 공부하지 않은 거냐? 아니죠. 지금 한 것이 다 경호학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목은 경호적 의미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라는 게 이런 거하고 두리뭉실하게 전체를 다 본 거죠. 뭘? 형식적도 봤고 실체적도 봤고. 그렇죠? 그래서 형식과 실제적 근거를 같이 다 보는 것을 우리는 경호라고 입장에서 전제시켜서 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경호학이라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경호학은 당연히 학문입니다. 있죠? 경호학은 당연히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 학문적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경호학의 의미다. 그러면 경호학의 의의를 잠깐 보시면 경호학은 경호에 관한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어떤 학문이야? 자, 법률적 근거의 해석부터 시작해서, 그죠? 법률적 근거의 해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는 게 학문이죠. 자,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 여러분들 살인죄,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살인하면 살인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문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사람이냐? 엄마의 뱃속에서 진통이 됐을 때부터 사람을 올 것이냐? 아니면 아이가 머리만 나왔을 때부터 사람을 올 것이냐? 아니면 다 태어났을 때 사람을 올 것이냐?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살해. 자, 죽인 것이 뭐냐? 숨을 못 쉬게 하는 게 죽인 것이냐? 심장을 안 뛰게 하는 게 죽인 것이냐? 아니면 맥박을 안 뛰게 하는 게 죽인 것이냐? 또 이것도 뭐 하겠어요?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을 살해한 자. 그럼 자는 또 뭐냐? 사람이냐? 건물이냐? 동물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법학자들이. 그래서 사람이 뭔지, 그리고 또 살해가 뭔지, 그리고 자가 뭔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연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서 종합적으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법리를 전부 해석하는 것까지 전부 다 판단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경호학은 종합 과학적 성격을 띤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밑줄을 딱 쳐놓은 게 있죠. 종합예술. 그죠? 자, 그래서 경호학은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형식과 실체. 그러면 형식과 실체적 형태인데 실체는 실질적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결국 형식은 규범을 말하는 거고 법의 근거니까. 그리고 실질적 근거는 현상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규범과 현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호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게 뭐지? 이거 뭘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그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연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 네 번째 문장처럼 경호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기 때문에 사회재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경찰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경찰권의 성질, 행사, 법 집행 등 연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경호성에 의해서 강하게 갈 것인가.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양이죠. 양적, 질적 문제를 논의하는 거겠죠. 양적인 현상과 질적인 현상을 논의를 하게 될 건데
이런 양적과 질적인 판단을 근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인 현상과 질적인 현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만큼,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경호를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될 건가, 양, 또 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형태가 이루어질 건가. 자, 이런 논리거리는 바로 이 경찰이라는, 그렇죠? 자, 그럼 이 경찰이라는 형태에서 어떤 법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과도하게 집행력이 너무 강하다 보면 누구한테? 일반인들에게 당연히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범죄자 하나를 잡더라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범죄 행위는 용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경호 역시 마찬가지로 경호를 하다가 너무 과도한 경호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가 침해나 피해를 당하면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경찰적 제도를 근거로 놓으면서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연구 대상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문적 근거, 경호학은 법학, 행정학, 경찰학, 사회학 등 학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동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학적 입장에서는 이런 정적과 동적이 같이 이루어지되 같이 없는 것은, 이 경호학이라는 것은 전부 다 모든 형태니까 종합적 예술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그렇죠? 전부 다. 요즘에 뭐 연예인들이 보면 가수도 하죠, 거기서 탤런트도 하죠, 영화배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형태를 종합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종합적 예술에 의해 가지고 판단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경호학이라는 의미 차례는 전체적 근거로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호학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해석적 형태로서 판단할 때 법과, 머릿속에 딱 나오면 법과 법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실제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부부간에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생활을 합니다. 자, 이것은 실질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어떤 생활 자체는 실질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자는 설거지를 해요. 집에서 살림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웁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버놓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고 남자가 육아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벌느냐? 남자가 많이 벌면 남자가 직장이 있고 둘 중에 한 명이 그만둬야 된다면 당연히 남자가 직장 다닐 것이고, 여자가 돈을 많이 번다면요, 당연히 남자가 그만둬야죠. 여자가 다녀야 되겠죠. 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현대사회에서는 금전사회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된다면 결국 많이 번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됐습니다? 달라지죠. 그렇죠? 법으로 만약에 그게 만들어졌다면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그럼 그건 지키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지켜요. 그런 게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죠? 내가 왜 그 회사를 그만둬야 돼?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둬야 돼?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이유는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결혼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법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형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렇죠?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죠? 쉽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성문화 시키면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둘 사람 중에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월급이 많은 사람, 그 당시 월급이 많거나 앞으로 차후에 월급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을 연봉을 계산해서 하겠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공증까지 세운다면 훨씬 낫겠죠. 나중에 이혼적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제로 있으면 형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논리가 곧 싸움을 해결하는 기준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내는 연구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결국은 어찌 보면 연구성이죠. 연구성. 연구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연구 대상에 의해서, 그 연구에 의해서 결국은 이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법률적 근거는 그래서 탄생을 한 거다. 그러면 신혼 때 당연히 싸울 것이고 결혼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면 그것은 법으로 만들어준다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냉정하게 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법으로 안 만드는 거죠. 말로만, 그때는 사랑이니까요. 말로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우리 남편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설마 나한테 회사 그만두라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도 키워줄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키우고 우리가 뭐 설거지할 때도 분담할 것이고 우리 남편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막상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어요? 오히려 똑똑한 여성이라면, 똑똑한 남성이라면 분담을 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말마다 어떻게 하겠다. 누가 주말에 뭐 한다. 이렇게 아예 법으로 만드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에 2주일에 한 번씩은 놀러를 가야 된다. 그럼 만들어 놨어요. 놀러 가야죠? 안 놀러 갈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식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약속이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다 법이 왔다 갔다 하죠. 규약이 왔다 갔다 합니다. 회사에도 규약이 있죠. 학교에도 규약이 있죠. 하다못해 아파트 안에서도 규약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형식과 실질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경호와 경호학이라는 의미가 판단되면서 거기서 사경호와 공경호의 탄생적 논리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경호의 분류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